아니 뭐 큰 잘못을 해야 한번 잠수도 타고 자숙도 하고 그러지요. 아이 정동원 군이 무슨 담벼락입니까? 무너지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바이크를 타온 모태라이더 박무혁이라고 합니다. 모터사이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파주 만남의 광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라이더 쉼터 및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라이더인 라이더 중에서도 그냥 극 라이더입니다. 이번에 정동원 군을 통해 소가리를 하신 정말 수많은 팬분들, 저의 채널에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말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채널은 전면 개편 중인 상황이라 가지고 과거에 있던 영상들 거의 한 3분의 1을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지도 않고 조회수도 많이 떨어져 가고 노출 빈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에 좀 변화가 일어나서 제 채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지 6년, 바이크를 타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욕만 먹어오다 이번에 좀 칭찬을 받으니까 좀 많이 쑥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 만들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러듯이 해왔을 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의미로 구독 눌러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팬분들에게는 죄송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성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열혈 청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많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바이크를 타지 않는 사람한테 왜 바이크를 이해하지 못하냐면서 윽박 지르고 억지를 좀 부리던 그런 채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일반인들이 보면 좀 화가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보여져 왔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못난 놈이었습니다. 자기가 못난 줄 모르고 좀 잘난 척하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 저에게 따끔한 충고와 인생의 재설계, 로드맵을 만들어주신 스승님과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올바른 어른이 되어보고자 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던 동영상 3분의 2를 날려버렸죠. 무튼 올바른 어른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고 제 스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래왔듯 우리나라에 바이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들 때문에 생겨난 부조리함과 잘못된 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개인으로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때를 썼다면은 이제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설득 위주의 컨텐츠를 만드는 와중에 우연이죠. 우연찮게 제 심기를 건드리는 정동원 군 사건이 발생을 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나라의 방치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정동원 군 팬분들과 뜻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후속 영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린애 쉴드 쳐주는 영상 하나 만들면서 조회수나 빨아먹으려고 하는 기생 중이다 라고 할 게 안 봐도 뻔하고 물 봐도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번 한 번으로 그냥 우연히 좋았다 라면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심기를 건드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본인들을 포장하고 있는 거를 보고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되겠구나.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후속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시원하게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오토바이 타고 중범죄 저지르고 일주일 만에 방송 복귀를 했다고? 일주일 만에 반성이 끝났냐고? 아니 큰 잘못을 해야 한번 잠수도 타고 자숙도 하고 그러지요. 아니 정동원 군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사람을 팼습니까? 학폭을 했습니까? 가파르게 무너진 고등학생 스타 나락갔다고? 아니 정동원 군이 무슨 담벼락입니까? 무너지게? 이번 일로 헛소리나 뻑뻑 싸지르는 이 기자들 속내 이거 아닙니까? 우호적인 기사 써줄 테니까 소속사에서 이거 한번 내놔봐.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카더라 많이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걸까?
뭐 이런 제가 뭐 쉴드 영상 비싸게 만드니까 뭐 자기들은 뭐 시기질투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빡빡 우기던데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다 양아치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학색이 뭔 명품이여. 끝으로 뭐 정상인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라이더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이크를 타왔죠. 아버지께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이 차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다니던 시절에도 자동차를 몰고 다니셨고요. 1세대 스포티지 출시하자마자 현금으로 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좀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에 차가 분명히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바이크를 워낙에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저는 아기 시절 차보다는 오토바이에 많이 타임을 당해왔답니다. 뭐 텐덤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병원 갈 때도 길 막힌다고 보자기에 꽁꽁 싸매져 가지고 병원 가고 보자기에 꽁꽁 싸매져 가지고 미용실 가고 목욕탕 가고 그랬다고 하고 제 머릿속에도 언뜻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이 바람 맞으면서 달리던 이 기분을 갖다가 이 몸속에다가 넣어놔서 그런지 원동기 면허 따기 전까지는 아버지 뒤에 당연히 타고 다녔고요. 지나가는 삼촌, 아버지 친구분들도 바이크를 타셨기 때문에 삼촌 태워주세요. 하다못해 동네 저기 중화요리집 사장님, 아저씨 오늘 어디로 갑니까? 너 학교 간다, 뒤에 타라. 그러고 학교 갔다가 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가 저희 봉곡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거든요. 우리 학교가 바로 시장 옆에 있어서 중화요리집 사장님이 아침에 이제 시장 갈 때 나 태워주고 그랬거든. 그 정도로 바이크 뒤에 타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제 나이가 차면은 꼭 내가 바이크를 몰고 다니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제가 첫 원동기 면허를 따고 바이크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딱 내 명의로 된 오토바이 이 번호판을 딱 내 손으로 번호판을 딱 다는 순간,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결혼했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지금도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정말 숱하게 많은 오토바이들이 제 인생에 거쳐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쁨, 지금은 몇 년이 돼가지고 그때 그 시절 다시 그 정도 기쁨이 안 돼요. 20억짜리 오토바이 사도 그때 그 시절 그 기쁨은 절대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면역이 되어버렸거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내 바이크랑 함께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이 솟아나던 시절입니다. 자, 정동원 군이 바이크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인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대개 저 나이 때 바이크를 자의로 타고자 하는 애들의 마음가짐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매우 짜증이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당해야 되는 거 저는 당해봤거든요.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그 안 돼보면은 모를 텐데 정말 분합니다. 내 세상에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로 동경하던 꿈의 바이크 라이프,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따위 앞에서 무너졌던 그 기분이요. 그 충격을 받은 게 15년 전에 저나 15년 후의 정동원 군이나 똑같다는 거 보고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15년입니다. 15년. 18살의 부푼 꿈을 안고 생애 첫 전국 일주를 하면서 목표했던 완주를 못했거든요. 저 자동차 전용도로 때문에. 저게 뭐라고 사람 인생에 실망감을 안기고 잘나가는 인기스타 발목을 잡냐고. 자, 17살에 바이크 입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생업으로 바이크를 다루고 있고요. 모터사이클 전문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크 유튜버 채널을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크 전문 지식 채널을 만들어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크를 잘 모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받은 한 청년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보기 위해 올해로 6년차 나홀로 권리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제 입으로 제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하기는 사실 부끄러운 건데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바이크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은 15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연구 결과물들입니다.
제 경험이잖아요. 그러한 전문가가 바라보고 있는 정동원 군 사태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이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0위로 급성장한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죠. 소득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모터사이클이라는 탈 것을 경험한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국내 기반 산업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중요 산업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웁니다. 양질의 양상차를 만들어내는 나라에다가 국민 소득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로의 선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용이합니다.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동차 관련한 금융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돈 한 푼 없어도요, 풀할부가 가능한 나라예요.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을 겁니다. 저기 당장 가까운 동남아권들 개발도상국들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나라의 인구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탑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정책들 대부분이 오토바이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자, 강압적인 정치가로 유명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또 나이가 7순을 넘겼는데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답니다. 자, 대통령이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의회에서 오토바이 약간 이제 탄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압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엎어버려요. 시위자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지하면서 시위자들을 지지해요. 대통령이 협회도 지원하고 시위도 지원하고. 자, 그래서 필리핀은 어떻게 됐는가, 1960년대에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2006년부터는 400cc부터는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400cc는 자동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게 저들의 생각이고, 직진만 하는 고속도로는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이걸 알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잘 모릅니다.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요, 이 일평생 바이크를 모르면서 살다가 바혐으로 살아오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라이더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크를 알기 전까지 내 이 지식 수준과 이 편협했던 내 시야, 내 생각들, 과거에 내가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바타전 바이못이라는 말이 생겨나겠습니까? 바이크를 타기 전까진 바이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다녀보질 않았으니까 시외 국도가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외 국도가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속도도 그렇고요, 도로 폭도 그렇고요. 쭉 뻗은 직선거리, 평균적으로 지나가는 일반 승용차의 속도, 오히려 가는 구간마다 공사하고 있고 흙 뿌려져 있고 고라니들 날라다니고, 이런 게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일반 국도가 월등하게 위험합니다. 자, 이거는 경험상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자료로만 봐도 나오는 자료입니다. 뭐 굳이 객관적으로 아니더라도, 자, 자동차를 탄 사람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지,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고속도로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도로가 나오지, 거기에 오토바이들이 쌩쌩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가 위험하다는 논리라면은 더 위험한 일반 시외 국도 그리고 일반 도로 전부 다 오토바이가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정동원 군이 취득한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요, 125cc 오토바이까지 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125cc 오토바이들이 성능이 어떻냐, 시속 120km, 내리막길 탄력받으면 시속 130km까지 갈 수 있고요, 평지에서 시속 100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 최고 속도가 얼마인가요? 80km죠. 뭐 어떤 곳은 90km가 나오긴 합니다만, 무튼 125cc는 이미 자동차의 성능을 내고 있는 탈 것이고요. 125cc 바이크로 포천 아우토반이라는 곳을 탈 수가 있겠죠. 포천 아우토반, 여기는 자동차들이 시속 130, 140으로 우습게 지나가는 곳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이크 안 타보신 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왜 막혔는지, 1994년도에 왜 막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대부분 안전이라고 하실 건데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간선 도로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오토바이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간선도로의 기능이요. 자, 1994년도 그 당시에 200cc 초과 이륜차가 1만 대가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자, 오토바이, 스쿠터는 느려 터져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오면 안 됐던 거예요. 간단하게 대림 텍트나 메시지 같은 50cc 뿔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60, 70으로 이렇게 딱 당기고 뿌랑 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도 거슬리는 건 맞습니다. 이런 애들이 시속 80도 안 나오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오면은 길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20년이 지나서요. 이런 250cc 초과 이륜차가 10만 대가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10배가 넘었죠. 고배기량 이륜차들은요, 자동차의 성능을 월등히 압도합니다. 물론 안 그러는 기종도 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차보다는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으니까요. 단순 간선 도로의 기능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전용 도로는 오토바이 보고 야, 너 느리잖아, 저리 비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안전도 어느 정도 섞어 넣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 가지고 운운할 거면은 오토바이는 우리나라 그 어느 곳을 다니도 안 됩니다. 왜? 직진만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는 계속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안전 그릴 거면은 오토바이라는 것 자체를 생산, 수입, 유통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진만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가 일반 시외 국도보다 그리고 교차로가 있는 시내 도로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은 제가 오토바이 한 대 선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새거 500cc 넘는 거, 1000만원 넘는 거 그거 드릴 테니까 갖다 팔든 본인이 타고 다니든 알아서 해보세요. 한번 가져와봐. 자, 저희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겠죠. 하지만 적어도 팬분들과 이 사태를 어이없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확실한 팩트는 심어드렸으니 어디서 햇소리하고 앉아있으면은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올바른 어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한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고등학생이라는 이 생각에 몰두하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은 그냥 갖다 버리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17, 18이면은 어른입니다. 어른. 정보화 시대.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요, 인터넷 보급률과 품질이 높은 우리나라 정보의 질이 세계 탑급 수준입니다. 옛날처럼 이 정보가 신문이나 이런 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검색하면은 다 열려있는 정보화 시대예요. 알 거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17, 18 고등학생 미성년자라고 계속 거기 몰두하고 계신데 벌써 이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하나로 회사를 차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쇼핑몰 열어서 억대 수억 올리고 뭐 인스타 같은 SNS 계정 잘 살려가지고 통장에 수억씩 쌓아놓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게 뭐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이미 사교계에 진출을 한 정동원 군이 뭐 명품 하나 협찬받아서 뭐 걸치고 다닌다고 돈 좀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것만큼 자격지심에 쩌들어서 시기질투하고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제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자랑 중에서 돈 자랑을 제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경우가 달라요. 직업이 연예인이잖아요. 이거 말고 더 설명할 게 어디 있지? 통장 잔고 허덕이는 사람이 허영심에 못 이겨가지고 명품 하나 부들부들 거리면서 걸치고 다니는 거 벌스. 성공한 연예인이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시작하고 나오는 게 이게 구설수에 오를 일인가, 이거를 구분을 못한단 말인가. 뭐 좀 웃긴 글을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한다. 감성팔이 하던 올챙이적 시절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알고 계십니까? 아주 치열한 올챙이적 경쟁을 뚫고요. 목숨 걸고 몇 번의 변태를 성공적으로 끝내야만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가 돼서도 끊임없는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고요. 당신이 올챙이 시절의 정동원 군에게 도대체 뭘 해줬길래 배신감을 느끼며 감성팔이 한다고 돌을 갖다가 이렇게 던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동원이라는 올챙이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면서 치열한 올챙이 경쟁에서 살아남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동원 개구리로의 최종 변태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변태 과정을 목숨 걸고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언론에서 그 난리를 쳐도 콘서트 잘했더만 만석이에요, 만석. 제가 말했잖아요. 정동원 군이 무슨 담벼락이냐고, 이 무너지게. 사실 아무 타격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그랬어? 네, 그랬어요. 이 정도는 하겠지. 우리가 안 보이는 곳이니까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속사도 눈치는 챘겠죠. 저렇게 난리를 쳐도 이게 자숙할 정도의 그 잘못은 아니다. 그걸 아니까 지서봐, 우리는 스케줄 할 거야. 그리고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타는 게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자기 개발이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 면허 따게 도와주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때는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2학년. 이번 여름방학 때 아버지랑 가서 베트남 하노이 가가지고 오토바이 빌려서 같이 여행 다닌대요. 그 고맙다고 연락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국제면허 발급돼서 해외 가가지고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여행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색안경을 끼고 애들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 양반들아. 자, 저 나이면은요, 미국 가서 자동차 면허를 따서 실제 자동차 몰고 다닙니다. 그러니 시야를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활동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역시 하동의 사나이. 우연찮게 검색해서 보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 출생인데 정동원 군은 경상남도 하동 출생이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이고 그건 제 오토바이 탈 때 이제 응애하면서 태어난 친구인데, 덕분에 훌륭한 친구를 이렇게 알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양반들. 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1절, 2절, 3절, 4절씩 가는 것이냐? 1절도 잘 못 불러놓고는 왜 2절, 3절? 기레기와 콧된 거지들은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거기에 선동돼가지고 그렇죠. 그 고삐리 주제에 명품 걸치고 다니고 고삐리가 무슨 오토바이입니까? 자, 그러니 지극히 정상적인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평소엔 모르고 지나쳤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정동원 군이 실수는 했을지언정 이따위로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게 보여집니다. 자, 베네수엘라를 제쳐두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5년 전 한 학생이 당했던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전용 도로, 15년 후에도 썩어 문드러진 채로 고여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나라라면 진작에 고쳤어야 할 이 자동차 전용 도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토바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니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위에 있는 위치에서 바보들아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